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 두 분의 행위가 뭐야? 앞뒤가 맞지 않아? 비선으로 움직여서 왜 이걸 공개해? 네. 자, 이것은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움직일 때 실제로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고 제3의 라인에서 주도했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아이고. 제3의 더 라인. 그게 끔찍하네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합리적 추론 수준이지만 정언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쪽은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설이나 양경철 비서실장설은 확인됐습니까? 논의한 바도 있다고 하고 그때부터 다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주도했지?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비선을 통해서 뭔가 논의를 하도록 했을까?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최수건 상병 특검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양평 게이트,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 이런 부분들이 작동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오늘 취재를 해보면, 네. 자, 민정수석으로 갑자기 수석실이 생겨요. 원래 특별감찰관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임명이 유력하던 사람이 현직 지검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주현 변호사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동훈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냐, 아니면 다른 라인이냐. 이거 이미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바닥에 퍼져 있고요. 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야, 이거 희한하게 돌아간다. 송경호 누가 통제할 수 있지? 중앙지검장 통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의 꼬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서 대통령실이 두 개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금 추적, 의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김지엄 전 법무부 차관은 우병우 사단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우병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사실도 아니에요? 우병우가 23기죠. 네. 연수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23기고요. 김주현 전 차관 변호사는 18기거든요. 18기.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5기수 위인데 라인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5기수 위 선배가 5기수 위 후배를 라인으로 거느리는 일은 있어도 5기수 위를 검찰에서 라인으로 거느리는 일은 없잖아요. 물론 현실 대통령이니까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기수를 어느 정도 네. 무시할 수 있고 네. 구수를 했던 분이어서 나이가 또 많은 나이로는 뭐 무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했고 그런 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그럼요. 더 중요한 건 김앤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네. 우리 김앤장이 대한민국은 갔다 정말 왔죠. 다 네. 김앤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변 대표 어때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좀 승진을 많이 해서 네네. 법무차관들이 박근혜 정권 때 했기 때문에 네.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범박근혜 쪽에 가까웠던 검찰이다.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부터 거기에 뭐 김기춘, 우병우 이루어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재밌는 게 그 박근혜 쪽 검찰과 이 윤석열 검찰 라인이 엄청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우병우도 구속이 되고 김기춘 구속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이 검찰 다시 재장악을 위한 이 그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박근혜 쪽 가까운 사람을 썼을까? 그럼 저는 이거 원내대표의 이 추경호 지금 등장과 맞물려서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목표라는 거는 108석과 이 영남권 보수만 흩어지지 않게 딱 버티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이 전략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라인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갈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꽉 잡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직책인 민정수석, 사실상 민정수석과 네. 저는 원내대표도 지금 추경호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친박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박영선 리스트가 옛날에 있었었는데 우병우 사단이 있어요.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김수남 16기 전 검찰총장, 김지현 18기 대검차장, 우병우는 19기. 아, 19기 예.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 18기, 안태근 20기 법무부 감찰국장, 윤갑근 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 19기 서울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정점식
20기 대검공안부장, 그리고 전현준 대구지검장 20기, 김기동 21기, 또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이었었죠. 노승건 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고요. 유상범 또 21기 창원지검장이었고, 이동열은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전수석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으로 84학번 이제 같은 학번이지만 우주수석이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이제 일찍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이래서 84학번 그 다음에 같은 기수 TK 뭐 같은 지역에서 근무 이제 이런 사람들 다 같은 라인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 김주현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하면요, 이제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가장 아끼는 후배 이런 라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자 지금 현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거냐. 네. 첫 번째 서면이냐, 두 번째 방문이냐, 세 번째 비공개 소환이냐, 아니면 공개 소환이냐. 여기에 대해서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본인이 최종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특별감찰관실이 민정수석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 가능한 사람을 누군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조율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보다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뜻이 상당히 반영된 거 아니냐. 네네네. 라고 이제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검사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핵심은 뭐냐?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해야 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쪽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니 바깥으로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송경호 지검장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자는 거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선배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하십니까? 저보고 이렇게 오히려 좀 꾸지람 같은 이런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민정수석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계속 특검으로 조여오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는 죄송합니다. 가족이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가 좀 자구책을 마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맥을 같이 과시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 영수회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밝혀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사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내지는 본인 남편의 인맥을 내 인맥으로 결국 활용해 오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본인에게 이제 옥조여오는 이 상황을 지금 못 견뎌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비선까지 동원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이라 그래도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걸 했을 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내가 진짜 구걸하듯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했을 때 이게 후폭풍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분들 아무리 점잖은 교수들이라도 절대 입 다무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얘기가 터진 것도 함성득 씨가 못 견디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터뜨렸다는 게 정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게 인간의 심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그래도 괜찮다. 알려줘도 괜찮다. 나는 일단 좀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이 더 좀 작동했지 않았을까.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출마를 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말이 인구의 회자가 됐죠. 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네네네.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아니 뭐 중앙일보 칼럼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김건희 씨의 마음이었고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지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